오늘 해볼 얘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학교 다닐 때 김태형 교수님 별명을 늘 주무시는 김태형 교수. 24시간 졸고 있고 자고 있고 학회에서 늘 주무셔, 스타디 할 때 주무셔, 아마 강의할 때도 주무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지만 혹은 이딴 연구를 왜 해 싶지만 삶을 발전시키는 연구들이 될 수 있다. 잠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자요. IQ가 한 6 정도 높게 나옵니다. 2014년에 이그 노벨 심리학상. 이그 노벨 심리학상을 2014년에 수상한 연구는 The Ig Nobel Prize for Psychology is awarded to Peter Jonassen. 일반적으로 아침형 인간을 더 바람직한 인간으로 생각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 Creature of the Night, Chronotypes and the Dark Triad Trait. 늦게 자는 저녁형 인간이 어두운 세 가지 특징, 사이코패스, 자아도취, 마키아벨리즘과의 굉장히 높은 상관을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두운 세 가지 측면을 얘기해요. 나르시시즘, 자존감이랑 좀 다르죠. 사이코패스, 상대방의 감성 체계에 전혀 공감이 없는 거죠. 마키아벨리즘,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구처럼 무시무시한, 정말? 이라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입니다. 영국 대학생 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거죠.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간다면 주로 해가 있을 때 활동을 할 거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겠죠. 그러면 협동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성격도 그런 부분이 더 발달하겠죠. 반면에 야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혼자 활동을 하시는 게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안 좋게 변하면 이제 자아도취까지 가게 되는 거겠죠. 남을 크게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쪽으로 성격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연구자는 우리가 사회의 구성 요소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타난 적응의 과정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연구 소개해드리면 그러면 난 저녁형 인간이니까 어두운 측면이 되게 많구나. 이건 지금 상관 연구거든요. 두 변인이 관련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원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무조건 늦게 잔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르시시즘, 사이코패스, 마키아벨리즘은 우리 인간이 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다 있겠죠. 문제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과 공존을 하냐는 거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 라고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렇지만 고흐 같은 경우는 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아침형 인간이라서 그랬고 저녁형 인간이라서 그랬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의 개인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떤 연구가 있냐면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를 파악하고 이 사람들한테 IQ 검사를 합니다.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해봅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해봅니다. 저녁형 인간한테 저녁 때 해보고 아침에 해보기도 하죠. 그랬을 때 아침형 인간한테 아침에 한 경우랑 저녁형 인간한테 저녁에 한 경우 그 반대의 경우보다 IQ가 한 6 정도 높게 나옵니다. 엄청난 수치인데 6이면? 그만큼 머리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잘 활동할 수 있을 때 시험을 받냐 아니냐가 무려 IQ가 6 정도가 차이 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아침형 인간이랑 저녁형 인간이랑 어느 쪽이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 이런 구분을 하는 연구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아침형 인간은 일과가 끝난 저녁 시간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요. 저녁형 인간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아침에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일과를 본다? 그건 내가 원래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훨씬 더 여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개인차를 굉장히 무시해 왔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잠 가지고 욕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번역도 못 하잖아. 너 잠이 오냐 지금 막 이런 거. 나라 전체가 잘 안 자고 잠을 죄악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안 자요. 롱슬리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나기. 하지만 문제는
잠이 부족한 다음 날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가? 제가 잠을 잘 못 잤더니 실수를 자꾸. 잠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전두엽에 해당하는 논리연산력에는 오히려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런 능력은 많이 안 떨어진다. 자기의 습관, 그중에서도 나쁜 습관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면접, 수시 입시에서 면접하는 걸 지난 8년 동안 수천 명을 살펴본 거죠. 학생들이 잠을 못 자고 와요. 자기 인생의 중요한 날이 면접이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준비해온 대답을 웬만큼 다 잘 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어떤 질문을 해도 내용적으로는 크게 흔들리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들 앞에서 자기 습관 하나씩을 다 보여주고 나가요. 열 명 중에 3명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다리를 꽈요.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나가면서 불을 끄고 나가요. 인사하고 나가는데 다시 잠은 거예요. 우리를 다 가둬놓는 거죠. 합격이라고 말할 때까지 안 나갈 기세로 문을 잠궈버리는. 잠이 부족하면은 우리 인간이 그 다음날 사회 속에서 자기의 습관을 제어할 수 없다는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네. 내 노력의 결실이 더 잘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내가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데 수면에 대한 일기도 필요해요. 오늘 나의 말과 기분과 행동의 점수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숫자 하나만 더 적으세요. 나 그 전날 몇 시간 잤나. 몇 시간 자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지 못한 뇌는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을 더 대비시키는 겁니다. 나는 몇 시간 자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를 한번 알아내시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를 알아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몇 시간 잤냐 옆에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깼냐. 나한테 맞는 수면 양과 적절한 수면 타이밍. 자, 그렇게 찾으신 다음에는 잠을 주무시는 공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침실에 TV 놓은 분들 많아요. 침실에 TV 치우시고 스마트폰 충전기 거실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잘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소개해드릴 이그노벨상 연구는 생활민착형 문학상의 정수. 사용설명서 읽으세요? 예, 안 읽죠. 읽으세요?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Life is too short to RTFM. Read the manual. Read the F manual. 뭐지? 판타스틱인가? 예, 판타스틱이었죠. 그렇죠. Literature Prize. 정말 사람들이 지독히도 고집스럽게 안 읽는다. 매뉴얼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데이터를 갖다 주면 이거 나보고 다 보란 말이야?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게 흔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서를 받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 진짜 드물거든요. 설명서를 안 읽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상당히 당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이 논문의 핵심 포인트와 연결되지 않을까. 그 제품을 사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가나다순, 기능순, 혹은 부위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비상금을 숨기기 제일 좋은 곳이 브리트니커 대백과사전입니다. 안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매뉴얼이 백과사전이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목이 얘기하듯이 이걸 읽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더라라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연구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들이 읽느냐 안 읽느냐 그리고 얼마나 읽느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6개월 동안 심층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그 결과 젊은 사람들은 대충 다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더라. 여자들은 조금 더 그 기계의 본질적인 것 그것을 사용하는데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는 잘할 것 같아라는 착각과 핵심 기능만 쓰면 되지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좀 덜 읽더라. 매뉴얼을 안 읽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지적 구두쇠다라는 거죠. 자동차 회사에서 간편 설명서도 내놓고 온라인 매뉴얼도 내놓고 하지만 왜 안 읽느냐. 일단 운전할 줄 압니다. 기본적으로. 아니까 안 읽어. 또 고장 신호가 들어왔어. 그럼 내가 봐봤자 내가 못 고치니까. 어차피 정비소 가야 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걸 보고 있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설명서를 안 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잘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설명서를 많이 안 읽는다. 이게 바로 내 능력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들 같은 경우는 헬스장 연간 회원권을 사서 몇 번 가다 말겠지만 나는 결심했으니까 열심히 할 거야. 나는 남들보다 의지력이 뛰어나.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이와 관련한 아주 중요한 이 심리학적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한번 내가 결정을 하고 나면 결정이 틀렸을지도 몰라. 반증 가능성을 보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한다.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찾아 나간다. 아주 좋은 예로 내가 간헐적 단식 시작할 계획이에요. 검색을 합니다. 뭐라고 검색하죠? 간헐적 단식이 건강에 좋은 이유. 그렇죠.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건강에 좋은 이유만 쫙 나옵니다. 아, 역시 좋아. 그러니까 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싫다고 생각해. 그러면 어떤 증거를 찾아다니냐면 간헐적 단식이 해로운 이유. 예, 그렇죠. 이렇게 찾아나간다는 거죠.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때마다 떠오르는 게 그 유명한 그 자이가르닉 효과예요. 내가 내일 푸지게 쏠게. 갈게요. 우리 얼른 쉬세요. 간편 매뉴얼이 왜 안 좋냐면 그거 하나 딱 읽으면 이제 종결감이 딱 들어가. 더 이상 매뉴얼 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재밌게 이용하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완결감을 떨어뜨려서 다음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분철을 하잖아요. 저희 학번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책이 다 분철돼 있어. 걔는 오늘 그것만 딱 격파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챕터가 그러니까 궁금한 거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500페이지짜리 책을 3권을 들고 와가지고 1500페이지를 지고 운동하려고 그랬죠. 운동. 전 힘이 세서 괜찮았습니다. 저희 세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희 세 사람. 어쨌든 우리가 매뉴얼을 잘 안 본다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중요한 매뉴얼도 있기 때문에 꼭 읽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뉴얼을 읽는 습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는 오늘 매일 탈모 방지제를 먹을 거야. 이 습관 안 지켜집니다. 그렇죠, 이윤영 교수님? 그렇죠. 네. 로버트 치알디니 같은 심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습관을 가지려면 if, then, when 이게 다 있어야 된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마친 상태라면 탈모 방지액을 먹는다. 이렇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습관이 잘 만들어질 때가 언제냐면요. 약간 침울할 때, 약간 슬플 때, 이때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잘 먹을 때거든요. 자, 두 개를 합치면 가을이 최고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도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이 이그노벨상은 문학상이었거든요. 결국 작가 위주로 글을 쓰지 마라. 개발자 위주로 설명서를 만들지 마라. 그래서 기능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어떻게 쓸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 이 연구는 매뉴얼 정말 이렇게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